검찰은요, 오늘 조사 이후에 이 대표에 대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청구를 하면 추석 연휴 전에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출석이 될 것이다. 검찰은 9일처럼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 대표가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최대한 빨리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 관측들이 나오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거의 2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다, 뭐 곧 될 거다, 내일 모레 될 거다. 이게 지금 2년 동안 유석거립니다. 이게 검찰의 수사권, 특히 이제 특수수사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검찰 수사관, 그리고 수사 보조 인력까지 합하면 여러 수백 명의 검찰 인력을 동원해서 2년 가까이, 그리고 40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 이 해외 도피했을 때 국내로 돌아오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당장 구속될 것처럼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지금 또 이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검찰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면 이 상황을 말하자면 쥐고 있다가 어떤 특정 정치 상황, 정치 국면에서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내보이면서 어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해가지고 국면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특수수사를 하는 이 검찰은 내사라든지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압도적인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2년 넘게 해가지고 지금 명확한 증거와 물증을 딱 제시를 하지 못하고 주로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정말로 플레이어로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번 건도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아마 뭐 조만간에 영장을 청구를 한다니까 그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보도에 따르면요, 이 대표도 이런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난 9일 조사 이후 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화면 내용처럼요.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에게 18일 본회의에는 아마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 같다.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12일 조사를 마치고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대 11월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도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 국회 본회의가 21일과 25일에 있는데 그 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 11월 달에나 있기 때문에 체포안이 그 이후로 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국정감사 이후에 이 여야가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이 좀 빨리 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의 의견하고 저거 같네요. 아마 체포 동의안은 18일 날 국회에 보고될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은 악화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흐르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영장을 청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조사는 사실은 이제 피의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사는 하지만 결국 이게 영장 청구 여부에 뭐 증거로서랄지 아니면 뭐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오후에 조사를 한 직후에 아마 영장은 이미 준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18일에 보고가 되면 21일, 22일에 이제 표결을 해야 하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더군다나 10월 달에 가면 이제 국정감사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화영 지사 구속 기간도 만료돼요. 구속 기간 만료되면 이제 석방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월 달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 때문에 이제 11월로 넘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11월 넘어가면 이제 또 총선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금 13일째 아닙니까? 아마 하루 이틀 간격으로 몸 상태가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급격히 나빠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몸 상태가 나빠지면 사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동정론이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가결된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기 쉽지 않아요. 저런 몸 상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빨리 영장을 청구해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그거와 변론을 한 말씀 드리면 김성태와 관련된 대북송금 수사는 2년 가까이 된 게 아니에요. 김성태가 2013년 1월 15일 날 태국에서 체포됐잖아요. 2023년. 네. 네. 그러면 올해 1월 달이단 말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김성태의 진술밖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전혀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뭐 마이크맨 잡으면 2년 가까이 했는데 나온 게 없다, 물증이 없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개월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물증이 자꾸 없다고 하는데 지금 뭐 공문서들 다 있잖아요. 문건 제시 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건을 없고 진술만 있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뭐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검찰이 근거한 몇몇 문서들을 굉장히 오래 읽는데 이 대표가 장기간을 할애했다라는 이런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언제쯤 국회로 올 것이냐 이런 전망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이 대표의 체포영장 이 청구 이후에 국회 본회의 기간 사이 민주당이 심각한 내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마 가면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될 겁니다. 결국 뭐냐 계속해서 이 구속을 늦추겠다는 거거든요. 막아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부당한 수사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하냐. 민주당이 의총에서 의결한 게 뭡니까? 지난 7월 달에 정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권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부당한 영장 청구다. 그래서 친명계들이 부결하자. 부결시킬 것이다. 예. 그런데 비명이나 반명들은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게 9월 달 예. 영장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면 21일, 25일 본회의 사이에 정말로 민당이 가장 심각한 내부 위기에 처할 거다. 네. 유 의원은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온 이후 본회의가 열리는 21일과 25일 사이에 이 친명과 비명이 나뉘어져서 정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상현 의원이 또 이런 얘기도 저 라디오에서 같이 했어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검찰이 증거도 없이 자기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통과시키고 영장실질심사 가서 어차피 증거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영장 발부 안 될 것이니까 당당하게 받으면 되는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이 국회로 오면 지난 올 6월 달에 그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습니다.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이 가지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오게 되면 불체포 특권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포기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을 이재명 대표가 할 거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당의 입장이고 과연 그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가 그런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떻든 그 범위 안에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 민주당이 심각한 내분이 이제 생길 거다. 이제 내년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희망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야당의 어떤 심각한 내부 상황을 기대하면서 총선을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이를 통해 가지고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해야지 자꾸만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민주당의 극심한 내분에 기대해 가지고 집권 여당이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수출이 11개월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126만 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 때문에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죠. 곧 추석인데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집권 여당이 초점을 맞춰서 실적과 성과, 이를 통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해야지 야당의 내분을 반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집권 여당의 자세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수사라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혐의들을 만들어가지고 2년이 넘게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구태여 정기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려가지고 청구한다는 것 역시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결시켜야 마땅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상현 의원의 전망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결시키겠다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고 테크니컬하게 좀 봐야 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와 진성준 의원의 이야기가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부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내홍이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맥이 닿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제 아마 부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굉장히 어떤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정론 때문이라도 저렇게 단식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결시켜서 실질심사 받게 해야 되느냐, 이런 동정론이 아마 일 거기 때문에 저도 부결로 가닥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나는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민주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만약에 이번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내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부결의 내용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검찰이 조작을 한 수사다, 정책 수사다라고 판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론을 바탕으로 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라고 하는 것,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정책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뒤로 미뤄지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터져도 터질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터질 시점이 언제냐? 국정감사 끝나고 총선을 앞두고 찬바람이 불 때인데, 그때 가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또다시 터진다? 이거 수도권 선거 치러야 되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아마 저는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민주당의 내용이 격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결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결국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 하나, 그리고 결국 매를 나중에 맞는다, 미뤄둬서 맞는다, 결국 매를 맞을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 때문이라도 민주당에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 체포동의안 정국은요, 조만간 국회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